분야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시장과 충청북도지사를 거쳐서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 뵙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의 큰 인생 선배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보고 우리들의 큰 인생 선배님보다는 우리들의 쿨한 인생 선배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내 멋대로 그려라 라는 주제의 강연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겨울이 가기 싫어서 상당히 꼬리를 아직 길게 내려뜨리고 있던데 이 방에 오니까 아주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네요.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한테 기를 좀 받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재영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쭉 들으면서 우리가 대학 시절에 배웠던 그 경제학 이론이 생각이 납니다. 고전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생산의 3요소, 지금 뭐라고 배웠죠?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배웠죠. 지금 엉뚱한 얘기했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생산의 요소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뭐 들어있는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6세기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란 철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때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아주 정말 신조처럼 믿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아는 것과 비례한다. 그때 사회는 통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요. 아인슈타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 말 맞죠? 우리 제 대표께서 했던 거 어디서 나왔어요? 상상력, 머릿속의 자원 이거 끌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요즘 세대에 맞는 말씀 했다. 이런 좋은 얘기 해주신 바로 창업의 선배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인가 아니면 축복받은 세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 우리 세대는 축복받았다 아니면 매우 힘든 세대다 어떤 거예요? 왜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그런 힘든 시기를 다 거쳐내시고 저희가 그거를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참 멋진 얘기네요. 오늘 나 얘기 안 하고 가도 아무 상관없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 엄청 어려워하죠. 무척 어렵게 생각해요. 무한 경쟁 그 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요새 학생들 보면 뭐 학점 따야지, 스펙 쌓아야지, 토익 점수 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자소서도 뭐 100번, 200번 쓴 학생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밥도 혼밥 먹고 스스로 아싸의 길 가고 막막하지요.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고 바람 부는 벌판에 홀라서 있고 기성세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취업의 문턱 물론 높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키워주기 전에 먼저 어떻게 완전한 일꾼으로 인간임을 바라고 속상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세대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마침 2차 대전 말기 태평양 전쟁이 한창 이루어졌던 그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과 똑같은 젊은이였고 남의 귀한 집 아들이었고 꿈을 펼쳐가고 싶은
그런 철문이 들었어요. 그분들 어떻게 지났나요? 자, 이름 모를 전쟁터, 남태평양 군도 거기 가서 남이 알아주는 건 물론이고 생명 바치고 그러고 쓰러져 갔어요. 꿈을 어디서 펼쳐요? 누구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세대,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 세대랄까 이거 보면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춥고 배고팠어요. 정말 식량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초군 목피. 여러분들 실감 안 나죠? 취업? 요새 같은 취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양성, 수많은 자리, 기업 없었어요. 그때는 내 스스로 살아남아라. How to survive. 아르바이트? 요새같이 참 힘들죠, 아르바이트도. 근데 그런 자리조차도 우리는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오로지 단 하나의 아르바이트는 부잣집의 아이들 가정교사 해주는 일.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귀했습니다. 이런 세대를 우린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무한 경쟁, 취업문 높고 정말 각박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죠. 이 세 개를 똑같은 저울에 달아놓고 무게를 비교해 보자고요. 세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세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우리 세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국가에서 우리를 대하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국가에서 뺏어갔죠. 뭐를? 가장 중요한 생명을 뺏어갔어. 우리 세대는 그냥 뿌려 벌판에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끌어주고 보호해주는 세대가 부모 세대가 있고 국가정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청년 실업, 세계 경제와 관련돼서 취업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청년 취업이 엄청 어렵잖아요.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역점 드는 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청년 취업. 그거에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심초사할까요? 아는 사람. 제일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 부모님? 부모님은 자기 아들만 생각하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 회의하고 뭐 회견하고 뭐 할 때도 항상 일자리 창출.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 하는 회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몇 가지 보면 우선 그 금년도 예산을 보면 14개 부처의 67개 사업이 여러분들 창업을 위해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는 거 아시죠? 대통령이 전국 다 각도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각 시도 17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대기업하고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내 모든 요소들을 끌어모아서 젊은이들 창업의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00억 넘는 예산이 금년도에 씌워지고 있어요. 그중에 예를 하나 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창업동아리 이름이 글루가라는 창업동아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창업자금 500만 원을 받고, 많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기술 지원을 받아요. 그 전문 연구기관, 또 기업체, 또 대학 이런 데를 통해서 받고, 그래서 이분들이 해놓은 게 뭐냐 하면 그 여성들 왜 손톱 빼 바르는
그거 있죠. 예, 그거를 딱딱하게 굳지 않고 그 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이걸 개발을 해서 상당히 그 아주 히트 직전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품 개발해서 특허 등록도 하고 또 클라우드 펀딩으로 4억 8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 투자하고 생산 설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또 하나 예를 보면 학교 기업 지원 사업에서 교육부에 이게 한 100억점이 있어요. 100억점. 여기에 사례를 보면 개원예술대학교의 3개 학과 학생들이 학교 기업을 공동 구성을 했어요. 공동 구성을 해서 산학 협력으로 조명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협찬을 했답니다. 협찬하니까 돈은 못 받았지만 홍보가 얼마나 대단히 됐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명 온라인 오프라인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금년도 6월 이후에 한 4억 점 매출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생활용품 전시회에 출품을 해서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 젊은이들 괜찮잖아요. 세계 시장까지 공략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부에서 하는 계획은 한 1,000억쯤 돼요. 1,000억의 돈을 가지고 보면 창업 교육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자금을 주고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거 부모가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거 부모가 돈은 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창업 교육이나 기술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88팀을 지원을 했는데 55개 팀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러한 또 계획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재래시장인데 대인시장에 원래 한 300개 정도 점포가 있었답니다. 근데 경기 나빠서 다 그냥 폐업이 돼서 20% 정도만 있었는데 여기에 청년들과 문화인들이 들어갔어요. 문화인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그 판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지금 400개 업체가 성업 중이에요. 나도 작년도에 이걸 다녀왔어요. 아주 멋져요. 아주 활력에 넘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정보 각 부처, 각 기업체, 연구소에 이런 그 기회들이 널려 있단 말이죠.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잘 모르겠거든. 지금 여기 주관부처 또 그다음에 고용부라든지 정부에 전부 물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한번 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제 이건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한창 나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인생을 살고 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참 고생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살아가기가 이렇게 팍팍하지? 사면이 벽으로 막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으로 꽉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젊은 세월을 사실 우리도 보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도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고 우리 나이가 됐을 때 뒤돌아보면 그래 그때 그래도 내 인생에 그게 최고였어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은 북극성과 같은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
거기다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그걸 쫓아갈 수 있다는 꿈이 있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명확한 목표를 한번 정해봐라. 목표 없이 뭐가 되겠지 하고 덜렁덜렁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명확한 목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목표를 정할 때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목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늘 많은 분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계보다 나침판을 봐라.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라. 방향이 틀렸을 때 이걸 수정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 청춘을 걸어야 돼요. 절실히 소원을 해야 돼.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절실히 소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명확한 목표에 절실히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 예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할 일이 시간을 잘 써라. 이게 시간을 잘 쓰는 자가 이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실상 그걸 끄집어내 보면 시간을 쓴 내용이 달라요. 그리스에 보면 시간을 말하는 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1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똑같이 주어지는 양적인 시간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시간 타고났어요. 그런데 1년 365일 근고사하고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각기 쓴 내용이 달라요. 밀도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그걸 카이로스적 시간이라 그래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질이 어땠느냐. 카이로스의 저울로 시간을 달면 의미 없이 그냥 대충 보낸 시간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학 4년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사회에 나서 10년, 20년 있었어도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지 않고 적당히 살았다면 그것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쓰면 그걸로 끝나요. 정말 시간을 잘 쓰는 자가 이긴다. 남과 똑같이 자고 남과 똑같이 노력하고 남과 똑같이 놀면 남과 똑같이 돼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남보다 특수하게 잘 되고 더 멋지게 될 거예요. 그건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대 도서관에 이런 말이 써 있다 그랬죠. 내가 10분만 공부를 더 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과 똑같이 하고 남보다 앞서가겠다. 그런 사람한테 신은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재용호 대표가 말했어요. 실패 없는 성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린아이도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1시간에 17번씩 넘어지면서 결국 걷는 데 성공을 해요.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지 연습하지 않고 뛰어오를 수 있는 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을 오르는 계단인 것이에요.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거,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 박약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됐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가장 비겁한 젊은이에요. 그거는. 벽이라는 것은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비켜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창업할 때도 저분이 사고 나서 다치지 않았거나 부도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어디 좋은데 좋은 회사에 편하게 월급쟁이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자극이 나로 하여금 뛰어오르게 한 거, 아마 배 탄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배 탔다가 오랫동안 배 탔다가 육지에 내리면 육지에 내려서 멀미한다며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운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이 없어. 운도 실력입니다. 내가 운을 받아들일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운이 나에게 오다가 그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피해가요. 그저께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네. 로만손 시계의 그 김기문 회장을 만났어요. 그 양반이 그 시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얼리도 하대요. 그 이름이 뭐 JEST난가 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장사가 되는가 물었더니 운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김연나가 보통 선수 시절에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자기를 모델로 써달라고.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때 모델을 썼대요. 은반의 여왕이 돼서 여제가 돼서 눈물 흘리고 할 때 자기네 귀걸이 하고 있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거 귀걸이뿐만이 아니라 요새 뭐 그 핸드백 이런 것도 만든다 그러대요. 그냥 김연아 덕에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 핸드백 같은 것도 요커들이 오면 한 사람이 50개, 100개씩 막 주문을 해가지고 막 그냥 생산을 못해 야단이래요. 그때 김연아가 찾아갈 만큼 로만손이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운이 딴 데로 갔겠죠. 또 운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때 아니라고 했으면 그 됐겠어요? 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운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장애에 부딪혀요. 안 부딪힐 까닭이 없죠. 그런데 절망들 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50년 전에 참 까마득한 옛날에 행정고시라는 걸 합격을 했어요. 아마 난 그 시절 그렇게 다시 살려면 못 살아요. 그때 그 지금 말하면 구급공무원이 서기보 구급공무원을 하는데 그때 직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행정고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고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력이 모자라니까 그때는 젊은 대학을 다니고 공무원을 시작했거든요. 3, 4학년 다시 정규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사무실에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 공부할 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택도 없이 떨어지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미끄러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접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했느냐 하면 자, 좋다. 오늘 넘어졌으면 넘어진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러고 독하게 달라붙었어요. 네 번째 합격을 했어. 네 번째 합격한 덕분에 내가 공무원 생활은 40여 년 넘는 하는 동안에 기관장만 26년을 했어요. 그때 3번 하고 포기했더라면 오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숨을 거세요. 안 되는 일 없어요. 다 내 편이 아니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을 생각을 하세요. 오늘이 힘들어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맨 영화 끝구절을 생각해 봐요. 맨 끝구절 아는 사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맨 끝장면이 뭐죠?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거죠. Tomorrow is another day. 여러분들 몰라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비참하고 내가 절망했더라도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뜨고 지금 당장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름 속에 태양은 번듯이 떠 있어요. 그걸 잡으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빛나는 태양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